안녕하십니까, 박명호입니다.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하고 같이 교통사고 재연론을 담당하게 될 박명호입니다. 2006년도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가 21만 3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하루에 585건의 교통사고가 매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6,327명의 아까운 생명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17.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상자는 34만 30여 명, 그러니까 하루에 93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가 있죠. 운전자의 과실, 보행자가 보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사고들을 인적인 여건에는 교통사고로 얘기합니다. 또 자동차의 차량의 불량, 정비불량이라고 얘기하죠.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나는 교통사고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적인 여건이 기상적인 여건도 있고 도로의 어떤 기하구조적인 측면이 잘못돼서 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인적인 여건, 차량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간혹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다고 그 원망을 하고 그 사고 사실에 대한 내용을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그 원인을 규명해주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조사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현장에서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가 원인 규명을 한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그 원망 없이 그 사고에 대한 내용을 승복하리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제대로만 정확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도로적인 여건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도로가 개선이 될 것이고요. 법률적인 문제,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도도 바뀌어질 것이고 또 도로적인 문제에서 또 제도적인 문제에서 그 이상의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모든 차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교통사고는 다시 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사고든지 간에 똑같은 사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사고를 다시 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고를 가상적으로 재현해 봐야 됩니다. 재구성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조사했던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그 사고를 가상적으로 재현해 보는 것,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고를 다시 한번 밝혀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재현론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그 교통사고 재현론,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재현론의 책자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교통사고 재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현에 대한 요령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 유형별로 운전자, 탑승자들의 실질적인 운동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뒤에서 충격했을 때 그 탑승자나 운전자는 어디로 움직여서 어디를 다쳤는가, 이런 것들도 공부할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하고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어떠한 거동을 했었는가, 이때의 보행자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는가, 자동차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충격을 주었는가, 이러한 것들도 공부할 과목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가고 계신 교재의 3장에 보시게 되면 차량의 운동 특성도 있고요. 유형별 자동차 어떤 속도의 측정 문제, 그 다음에 추락사고도 있고 전복사고도 있죠. 이럴 때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됐는가도 밝혀보는 과목이 재현론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에 대한 충돌 현상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노면상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게 되죠. 그 흔적을 가지고 그 자동차와 보행자 또는 탑승자들이 어떠한 이동을 했는가, 운동에 대한 이해도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 현장에서 모든 사고 내용을 조사해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가 이런 그 프로그램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재현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현론의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재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토대를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제1장 교통사고 재현론 1절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 재현 개요가 있죠. 말씀드렸습니다는 교통사고는 다시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재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고 현장에서 그 재현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그 확실히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져오셔야 되겠고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걸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재조명을 해서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원인 규명 즉 원인을 밝혀보는 것이 바로 사고를 재현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현에 대한 그 요령, 자동차 교통사고를 재현하기 위한 요령으로서는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요인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다. 이 교통사고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가 요인별로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적인 여건, 사람이나 보행자가 잘못해서 난 사고다. 또 내지는 차량의 결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또는 환경적인 여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요인에 대한 분류를 먼저 해나가고 돼야 된다. 교통사고가 운전자가 아무리 어떠한 행동을 잘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터졌다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하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서 나는 사고라고 한다면 인적인 요인은 아니겠죠. 이때는 자동차 구조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도로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기상의 여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재현할 일이 아니라 그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됐던 요인을 밝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적인 여건,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교통사고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졸음해서 졸음 운전으로 사고 낼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자동차를 너무 빨리 움직여서 과속 상태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나는 사고도 있겠죠. 이런 요인별의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넣어놓고 또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의 요인별의 분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역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물리적인 기초, 물리적인 이론도 있어야 되고 운동 역학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이 재현론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운동의 법칙 세 가지가 있죠.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1법칙, 뉴턴의 2법칙, 뉴턴의 3법칙이라고 하는데 뉴턴의 1법칙 여러분 알고 계시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지하고자 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그러한 물리적인 이론, 뉴턴의 1법칙, 운동역학의 1법칙을 활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제2법칙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모든 물체, 모든 문제는 힘에 비례하죠. 중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밀어주는 힘에 따라서 계속 큰 힘이 밀어주면 그만큼 크게 이동을 하고 적게 밀어주면 적게 물체가 작용한다. 비례한다는 것이고요. 그 물체가 무거우면 그만큼 힘을 주어도 덜 밀려나갈 것이고 물체가 가벼우면 같은 힘이라도 훨씬 더 많이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대해서는 반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제2법칙이 되겠고요. 3법칙이라고 하는 건 물체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죠. 두 대 자동차가 부딪혔다. 자체의 힘은 같습니다. 이때는 방향은 왼쪽과 오른쪽, 상하 해서 방향이 다르다. 그 다음에 모든 문체는 일직선상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하고 같이 재현론 내용을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대체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러고서 대입하는 그런 방법은 계속 추출해 나가도록